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특히 여행은 본인 마음대로 즐기는 유튜버,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태평역의 부천시 여행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간략한 여행 노트에 대해서 참고하신다면 영상을 더욱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역입니다. 오늘은 부천시를 여행하기 위해서 태평역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행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 주세요.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조금 기다리니 수인 분당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밑을 보니 주둥이 열차군요. 대부분이 그렇듯 왕십리행 열차입니다. 이제 수인 분당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천시로 여행 장소를 잡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구가 있는 지자체에는 태평역이 있는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혼자서 여행을 안 해본 장소가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가 있었으며 그중 부천시 내부에서는 직접 돌아다닌 적이 거의 없었기에 이번 여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3550 편성열차, 저를 강남구청역까지 데려다줘서 감사합니다. 남은 구간 역시 무사히 가길 바라며 다음에도 또 탈게요.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7호선에 환승하러 가겠습니다. 7호선 승강장에 도착했으며 안타깝게도 성남행 열차 한 대를 놓쳤습니다. 부천시로 가야 하기에 온수행 열차 한 대는 보냈고 이제 드디어 성남행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7호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7호선에는 열차의 종류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저는 완전 구형을 탔습니다. 추가로 저는 열차 탈 때 어떤 열차 종류에 타고 싶은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차 종류가 많을수록 다양하게 타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열차 종류에 관계없이 저를 포함한 여럿의 이동을 도와주네요. 저를 부천시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것 정말 감사하며 나중에 연장되면 전 구간이 다시 타볼게요. 그 전에 연장 구간 개통도 무사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연장 구간도 별탈 없이 다니길 빕니다. 제가 내린 장소는 7호선의 삼산체육관역입니다. 이제 제가 어디로 갈지 감이 오시나요? 궁금하면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현재 삼산체육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만화박물관으로 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할게요. 역 안에서부터 만화박물관 표시를 하는군요. 이제 역 밖으로 나왔는데 여기 캐릭터들이 환영해주네요. 들어가기 전에 건물 전체의 모습을 한 장 찍어주고 한국만화박물관 외부 벽면도 찍어줍니다. 여기 오토바이인가에 탄 돼지 캐릭터가 있네요. 이거 얼마나 빠를까요? 여기에는 보트 탄 캐릭터도 보이는데 보트를 정말 잘 타는 듯 합니다. 거대한 로봇이 있는데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했네요. 그걸 보니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만화들이 생각납니다. 물론 무엇인지는 말 안 할게요. 이 캐릭터는 뭔가 옛날 만화에 나왔을 듯한 캐릭터로 보이는데요. 이제 드디어 제가 정확히 아는 만화 캐릭터가 나왔네요. 이 캐릭터들 귀여워했습니다. 이 캐릭터 역시 제가 어렸을 때 만화로 본 적 있었던 게 생각납니다. 이 캐릭터들은 뭔가 옛날 만화에 나왔을 만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만화는 영심이었군요. 나중에 이거 어떤 내용인지 봐야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사고뭉치 곰 캐릭터군요. 이 곰 하는 행동 특이하긴 합니다. 이 캐릭터는 다들 알죠? 뽀통령이라고 불리는 캐릭터? 이 캐릭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으며 지금까지도 좋아합니다. 한국만화박물관 안내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봐둬야 합니다. 이제 진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보라색 곰이 반겨주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구경 잘하고 갈게요. 구경하려면 이것을 손목에 붙여야 합니다. 특별기획으로 해서 이탈리아 만화들을 보여주네요. 특별기획전을 하는 이유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서였습니다. 이탈리아 만화 여행하면서 연도별로 보여주는군요. 이 동상은 란제록스 동상인데 이분 표정 뭔가 화내는 느낌이네요. 방금 동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근육맨이었군요. 여기 이탈리아 만화 캐릭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나마 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본 적 있는 느낌입니다.
이하볼릭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는군요. 이거 내용 더 궁금해집니다. 기자로 유명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니 신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나폴리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양이 신데렐라는 동화 신데렐라에서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며 미아라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만화에서는 장편 영화도 있었지만 단편 영화도 있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 롱콘과 쇼츠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나누어집니다. 이탈리아에서도 TV로 만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TV로 만화 보고 싶어지는데요. 야야앤 레니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표현한 만화로 주인공들의 모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전시는 다 봤습니다. 이제 다른 것들도 더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화장실에 들렸는데 엥? 화장실에도 만화 캐릭터가 표현되어 있네요. 따로 사진은 없지만 화장실 내부에도 만화 캐릭터들이 가득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둘리의 모습을 또 보았답니다. 이 캐릭터 모형의 배터리는 전기가 없다면 히어로도 작동 못함을 암시해주네요. 여기 귀여운 갈매기가 연필을 들고 있는 그림이네요. 벤치에 인물 모형이 있군요. 근데 이분이 여성분인지 머리각인 남성분인지 헷갈리네요. 여기에는 여성 인물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 벤치에 앉고 싶으신가요? 만화 도서관이 있군요. 그리고 도서관 밖에도 책이 있었고 잠시 만화 좀 봤습니다. 낮꿈이라 해서 단순히 낮에 꿈꾸는 걸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의미가 있었네요. 그나저나 아기 공룡 둘리를 여기서 세 번째로 보네요. 그리고 옆에 캐릭터들과 함께 즐거워 보이는데 그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이제는 또 다른 관람실에 들어갑니다. 해당 인물은 만화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인물인 이도영입니다. 이 문장 과거 일제강점기 때 시대상을 나타내 주네요.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깝다 느낍니다. 만화를 읽을 수 있게 된 광복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뇌에서 만화 아이디어가 나오는군요. 그나저나 많이 나온 걸 보니 대단한데요. 이번에는 만화에서 보통 하루의 기록을 알려주는군요. 만화의 일상을 기록하면서요. 좁쌀부대라는 만화네요. 어린애들이 어른들과 협력해 적을 물리치는 이야기이죠. 어린애들이 여기에서 즐겁게 만화를 보고 있네요. 이걸 보니 저도 예전에 만화책 봤던 걸 생각납니다. 우리의 일상의 의미를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보통 하루가 어떤 건지 물어보네요. 여기는 한국 만화 100년간의 기록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네요. 한국 만화 100년을 날다. 먼저 근대적 만화의 시작입니다. 연도를 보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가네요. 광복 이후인 1945년 이후로는 적혀있다시피 다양한 장르가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암울한 시대의 위안인데 아마 이 시대상의 힘든 걸 이야기해주네요. 1980년대부터는 한국 만화의 르네상스라고 나오는 만큼 더 발전하는 느낌인 듯 합니다. 1990년대에는 새로운 만화의 시대라는 걸 보니 기존의 발전보다 더 큰 혁신이 있다는 것이겠군요. 2000년대 이후로는 만화를 디지털로 등장시키는 역할을 하네요. 여기에는 안석주의 만문 만화를 보여주네요. 여기는 근대 만화의 시작 과정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는 목판으로 만화를 만들었으며 1930년대 이후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광복 이후에 1950년대까지의 만화를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더 다양한 장르가 나왔으며 만화방도 등장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6.25 전쟁이 있었다는 거 알죠? 그래서 전쟁 당시에 만화의 양은 줄었는데 그래도 일부 만화가 나오기는 했다 하네요. 1960, 1970년대에는 만화에서 장르가 처음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도 장르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땡이네 만화 가게네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면 보시다시피 만화들이 가득합니다. 그나저나 검정 고무신 만화에서의 만화방 생각도 나네요. 여기 만화방 주인으로 보이는 모형이 있습니다. 주인이 친절해 보이네요. 여기로 들어간다면 박기정 만화가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박기정 만화가의 일생입니다. 여기 박기정 만화가가 그린 만화들입니다. 박기정 만화가의 인터뷰와 활동 그리고 드로잉이 있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도전자 봤었죠? 그 만화에 대한 것입니다. 박기정 만화가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캐리커처들도 그렸습니다. 박기정 만화가는 만화들 중에서도 시사 만화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박기정 만화가님 내용이 끝나면 1980년대 내용입니다. 1980년대부터는 주체적인 여성을 그리는 만화가 나왔고 이외에도 여러 인기 캐릭터들이 등장했습니다. 1980년대 인기 만화인 보물섬이군요.
그나저나 책을 거대하게 표현한 것이 정말로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거대한 책꽂이에 거대한 만화책들이 있네요. 책이 너무 커서 읽기 힘들겠는데요. 만화로 표현된 벽이네요. 만화이긴 해도 옛날 감성이 잘 느껴집니다. 만화에서 가게를 입체로 표현했네요. 순간 진짜 가게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아까는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이었다면 이번에는 펼쳐진 책이네요. 보시다시피 길마다 만화 캐릭터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캐릭터들 정말 귀엽습니다. 웹툰에 대한 이야기이군요. 웹툰은 2000년대 이후로 많이 발전했지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웹툰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웹툰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는군요. 그리고 나서는 웹툰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웹툰 작가님의 방을 표현해 놓은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웹툰을 그리는 작가님의 모습이군요. 그나저나 만드시느냐 너무 피곤하셨냐 봅니다. 여기 그 웹툰 작가님의 머릿속을 표현해 놓았다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일정표 그림과 작가님이 그리는 만화가 표현되어 있고 하루 계획표가 있고 작가님의 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가 그려져 있고 웹툰 작가와 관련된 신문 그림 역시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 웹툰의 발전 과정에 대해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한의 세계라 적혀있는 문으로 들어간다면 이태원 클라스라는 인기 묘명 웹툰 그림을 시작으로 해서 자연환경이 잘 느껴지는 풀하우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서당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맹꽁이 서당이라는 그림 역시 보여줍니다. 맹꽁이 서당의 경우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인형극으로도 보여줍니다. 여기 가시처럼 보이는 특이한 모형은 저린 캉타우 조트로프입니다. 여기에 있는 캐릭터는 라이파이 요새라고 합니다. 파드 타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나왔고 이제 다른 곳을 구경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하면서 배경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좀 가면 인천광역시가 나옵니다. 제가 찍은 장소는 이 육교 위입니다. 그나저나 여기 육교 참 특이하지 않나요? 부천 시내 방면 배경도 찍었습니다. 만화도시 부천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다른 장소를 구경하기 전에 우선 점심부터 먹습니다. 점심은 김밥과 우동입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카페에 가서 카페라떼 한 잔을 사줍니다. 저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커피도 샀습니다. 이제는 상종역 근처에 있는 백화점과 부천 소풍터미널을 구경하려고 합니다. 이동할게요. 이동하면서 모형을 하나 찍어줍니다. 말 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네요. 저는 백화점 가기 전 홈플러스부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니 음식 코너가 보입니다. 저는 특히 음식 코너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마트에 왔으면 시식 코너도 가줘야죠? 그 외에 여러가지 품목들을 구경하는 것도 역시 좋아합니다. 이제부터는 토끼 캐릭터가 있는 걸 보니 장난감 코너겠군요. 보시다시피 장난감이 많은데요. 음식 코너 다음으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면 옷 판매하는 장소들이 가득한데 홈플러스에서 옷 파는 건 거의 못 본 듯 합니다. 거북이 캐릭터네요. 애들이 정말 좋아하겠습니다.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간 당시로부터 한 달 뒤 폐업이라 특별 할인을 엄청 하는군요. 저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구경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유코아와 부천터미널 소풍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동할게요. 가면서 찍은 두 개의 하트 모형이 있는데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느낌이 나네요. 이제 뉴코아 아울렛 부천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코아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 봤는데 칙칙폭폭 기차 모형이 있네요. 뉴코아 지하 1층 내부는 그냥 평범한 느낌이 나는군요. 오히려 평범한 것도 좋네요. 근데 평범한도 잠시 거대한 나무가 있네요. 나무가 힘차 보입니다. 이쪽으로는 전문 식당가가 있습니다. 점심을 먹어서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만 구경했지요. 여러분들은 백화점 식당에서 식사한 적 많으신가요? 저는 가족끼리 먹은 적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천터미널 안내가 있군요. 왜냐하면 부천터미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연결 통로를 통해 부천터미널로 갔습니다. 우선 이쪽에는 심야승차장과 하차장이 있습니다. 한층 올라가면 진짜 승차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성남 가는 버스는 없습니다. 터미널에서 찍은 바깥 배경입니다. 한층 더 올라가면 안 쓰는 승차장이 나옵니다. 이렇다는 건 버스 노선이 많이 줄었단 이야기입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도 뉴코아와 연결되지만 1층부터 구경하기 위해 1층으로 갔습니다.
여기 킴스 클럽이 있군요. 여기에 들어가서 음식들을 구경합니다. 여러 가지 옷들을 구경합니다. 이쪽은 제가 입을 만한 건 아니라 빠르게 구경하고요. 남성 옷들 파는 곳에서는 나중에 이런 옷을 입지 않을까 미래를 예상해 보면서 구경해 봅니다. 물론 구입하진 않고요. 어린아이 옷들 파는 곳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같이 구경하고요. 여기에 모형들이 있군요. 실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백화점 식당에서 어떤 음식 파는지 보는 걸 역시 좋아합니다. 특히 세계 음식을 파는 곳을 보면 맛이 궁금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쪽으로는 예쁜 나비 모형이 있군요. 백화점들마다 이런 영화관들은 꼭 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육교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가 있군요. 이 문을 통해 나가 보겠습니다. 육교를 지나면서 배경을 찍어 봅니다. 배경은 도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느낌이네요. 육교를 내려와서 부천터미널 사진을 찍습니다. 우측에는 6호화가 있지요. 아까 그 육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네요. 캐릭터들이 무언가를 맛있게 먹는군요. 저는 백화점 구경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백화점으로 가기는 시간이 없어서 상동역 주변에서 버스 여러 장을 찍은 다음에 또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음료수부터 사 먹었습니다. 상동역 정류장에서 찍은 버스 사진은 해당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버스 사진 찍는 것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이동할게요. 아까는 7호선을 타고 왔으니 이번에는 8106번 버스를 타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에 8106번 버스 탈 때는 분당에서 부천 방면으로 탔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타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8106번 기다리면서 버스 사진을 찍은 적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전에 또 다른 사람도 같은 장소에서 찍는 거를 본 적 있다 이야기한 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같은 버스에 탔었습니다. 8106번 버스 판교 쪽에 정체에도 불구하고 저를 서현역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 거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타러 갈게요. 여기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태평역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갈게요. 수인분당선 서현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좀만 더 가면 태평역에 도착합니다. 수인분당선 열차가 금방 도착했습니다. 이원에 탑승하는 열차는 주둥이라고 불리는 열차입니다. 이제 수인분당선 열차에 승차합니다. 상동역에서 태평역으로 가는 것은 7호선과 수인분당선을 타는 것보다 8106번 버스와 수인분당선 타는 게 더 빠르다는 거 아시나요? 판교 쪽에서 차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8106번 버스를 타고 온 경로가 더 빨랐습니다. 만일 지하철을 탔더라면 17시 35분에 7호선에 탑승하고 강남구청역에는 18시 31분에 도착한 뒤 18시 37분에 수인분당선을 타면 태평역에 19시 1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3월 4칠 편성 열차 저를 태평역까지 데려다준 거 감사합니다. 남은 구간 무사히 가길 바라며 나중에 또 타러 가겠습니다. 이제 태평역이 도착함으로써 오늘의 여행도 끝입니다. 다음 여행편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행 기록은 이렇습니다. 다음 여행 때는 어떤 기록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중에는 더 좋은 평가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곳에서 찍은 버스 사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